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있는 염홍기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뭔지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지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게 다가올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수학을 잘 몰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주요 내용들을 수학 없이 주요 핵심 원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어가 이제 영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기는 하는데 제가 쉽게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맨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좀 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후에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퍼셉트론이라는 것과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수학 없이 쉽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런 딥러닝,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그런 수많은 기술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머신러닝이라는 건 이 인공지능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가 사람처럼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가 머신러닝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기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함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핵심이 되는 개념이 이제 머신러닝,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 머신러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 그 중에 하나,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중에 하나,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우리말로는 교사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컴퓨터가 있을 때 컴퓨터 옆에서 마치 교사가 있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건 사과야 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사과야 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건 배야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것도 배야 라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주면서 컴퓨터한테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났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무엇인지 컴퓨터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교사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비교사학습이라고 하고 비교사학습은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어떤 애는 사과고 어떤 애는 배라는 것을 알고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각각 하나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얘가 사과인지 얘가 배인지 딸기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래? 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얘네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얘네들이 비슷하게 묶여 있어서 세 개로 나누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있다거나 이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라고 한다거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라고 하면 이 그룹들을 나누는 기준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답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unsupervised learning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컴퓨터가 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답이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데이터가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사과가 뭔지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게 사과인지 배우지도 않았고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임의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사과라고 고를 수도 있고 얘를 사과라고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잘 고르면 그때는 상을 주고 잘못 고르면 그때는 벌을 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컴퓨터가 어떤 게 사과고 어떤 게 배인지를 학습해가는 방법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상벌을 뭐 같이 줄 수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고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모든 방법들이 딱 정밀하게 이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섞여 있는 방법도 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섞여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대표적인 방법들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방법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리그레션은 우리말로 회귀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말로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건 어떤 연속된 값으로부터 연속된 출력 값을 예측을 하거나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다수의 출력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 리그레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가 뭐 5평인 아파트 가격이 얼마고 뭐 10평인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고 15평인 가격은 얼마고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한 10개 정도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존에 모르고 있던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1평의 아파트는 얼마가 되는지, 뭐 17평의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배웠고 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과정과 테스트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해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주고 이것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래? 라고 했을 때도 얘가 스스로 학습 기준을 세워나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테스트 과정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뭔지를 예측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컴퓨터가 자신만의 기준을 배울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학습된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가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테스트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때 사용이 된 데이터를 테스트 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예측을 하는지를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잘 했는지를 평가해야지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만 테스트를 해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사용된 데이터와 별개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잘 학습을 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네, 제가 앞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계를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각각의 단계가 좀 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신호 처리 과정을 크게는 4가지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처리라는 단계, 그 다음에 특징 추출이라는 단계, 분류 과정, 이렇게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사과인지 배인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과정을 데이터 측정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 사진을 주고 컴퓨터한테 얘가 사과야 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이 빨간색 때문에 사과인지, 아니면 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어서 사과인지, 아니면 이 주변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사과인지, 여기 나무 때문에 사과인지, 무엇 때문에 얘를 사과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런 사진을 주면서 얘가 사과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아닌 부분은 잘라내고 사과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줘도 컴퓨터가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사과라는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특징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과 중에서 이 사과의 모양 테두리를 따서 이 사과의 반지름을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과의 색깔, 이 동그란 부분에 해당하는 평균 색이 어떤 색인지를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얘가 빨간색인지 아닌지를 컴퓨터로 볼 때는 이것도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X축에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면 원점에 가깝고, 이 색깔이 황토색이면 오른쪽에 가깝게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과의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Y축에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과 사진에 대해서 쭉 이 과정을 거친 애가 색깔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점이 찍힐 수 있게 되겠죠.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사과는 여기에 점이 찍히고 어떤 사과는 여기에 점이 찍히고 쭉 이렇게 점이 찍히고, 만약에 배 사진을 입력으로 넣었다. 그러면 배는 색깔이 황토색이니까 좀 더 오른쪽에 찍히고 사이즈가 좀 더 크니까 위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입력된 데이터를 좌표계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사과는 왼쪽에 분포를 하고 배는 오른쪽에 분포를 하니까 얘를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사과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애들은 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어떤 구분선을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과정도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특징 추출을 하고 그럼 이 데이터가 이 좌표계의 어딘가에 또 점이 찍히게 될 텐데 아까 만들었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보다 이쪽에 있으면 얘는 사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찍힌 좌표가 이 오른쪽 위라면 얘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나요? 이게 수식적으로는 수식을 포함하지 않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좌표계가 나오고 이러면서 좀 어려웠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사이즈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좌표에다 점을 찍어줬었죠. 이런 사이즈 또는 색 이런 것들을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와 배 사진을 크기만 가지고 나누겠다 라고 하면 지금 얘가 뭐 X축이 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5cm인 사과는 이만큼 있고 뭐 반지름이 4cm인 사과는 이만큼 있고 반지름이 3cm인 사과는 이만큼 있고 뭐 6cm인 사과는 이만큼 7cm인 사과는 이만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0개, 얘는 8개, 뭐 5개 이렇게 있는 걸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걸 분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과의 분포는 이렇게 되고 배의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중에서도 큰 애들이 있고 배 중에서도 작은 애들이 있어서 이 크기만 가지고 사과 배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작은 배들은 사과로 잘못 예측을 하고 큰 사과들은 배로 잘못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잘못 예측을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 사이즈만으로 나누면 이렇게 이걸 에러라고 하는데 에러가 클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만약에 특징을 색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사과는 대체적으로 빨간색이니까 왼쪽에 분포를 하고 배는 대체로 황토색이니까 오른쪽에 분포를 해서 이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특징을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가지고 사이즈를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색을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모양을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특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데이터를 직선으로 나누는 방법을 선형 분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걸 곡선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곡선을 너무 꼬불꼬불하게 나누면 내가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나누려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누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식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과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과적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오버피팅 됐다고 하고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퍼셉트론과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렇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